또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드디어 올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야, 우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졌지? 아 그리고 또 백승호 선수는 또 눈치도 있어서 내가 해설하는 경기에서 그러지 마. 이야, 왜 이거 그랬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12월 23일 포칼 2라운드 경기였죠. 디나모 드레스덴과 다름슈타트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야,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골이 들어가던데? 원투 패스 딱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그림대로 그냥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인사이드로 마무리 짓는. 깔끔했어. 한데 이야, 이렇게 되는 아주 네.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써 백승호 선수가 최근 공식 3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고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 최근 공식 3경기에서 한 골 3개의 도움이니까 정말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골이 올 시즌 백승호 선수의 첫 골이자 백승호 선수가 포칼에서 나온 첫 골이에요. 네. 그 정도로 백승호 선수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약이 눈부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설해서 그런 거 말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다 준비해놨어. 그래요. 한번 기다려. 들어봅시다. 근데 네. 일단은 백승호 선수의 활약이 네. 이 드레스덴전에서 한 골로서 그냥 평가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백승호 선수가 80분 소화하면서 슈팅은 2차례 때렸는데 하나는 수위 맞고 튕겨져 나갔고 네. 하나는 골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드리블 시도를 3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성공시켰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볼터치 62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7%나 됩니다. 여기다 키패스 3회 그리고 크로스를 3회 시도했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야, 그거 골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까웠어. 넣어줬어야 돼. 그래. 두루순이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까웠어. 네, 그뿐만이 아니라 롱패스 4회 시도에서 2회 성공했고 볼타치 6회 시도에서 5회 성공했고요. 공중볼 경합 3회 시도에서 2회 성공을 했습니다. 기록이 알차. 네, 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네. 드리블도 3회 시도에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더볼 상황에서도 강한데 오프더볼 상황에서도 워낙에 좋으니까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게 다름슈타트의 중심은 백승호가 맞구나. 맞아? 드루스는 너무 아니고? 잘해. 드루스는 해결사일 뿐. 네. 전체적으로 연결해주는 거는 역시 백승호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선수가 됐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 지난 시즌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왜냐면 백승호 선수가 2019년 8월에 지로나에서 다름슈타트로 이적한 다음에 지난 시즌 2부 리가에서 28경기 뛰는 동안 2골 3개 도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부 리가 첫 골도 이 드레스덴전이었어요. 네. 드레스덴 킬러가 되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이 경기들에서 백승호 선수는 주로 중앙 미드필더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그렇죠.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간수하고 공수 연결하고 1차 압박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란모지오스 감독이 4-2-3-1 또는 4-2-4-1 포메이션을 가동을 네. 하면서 이 포백 앞쪽에서 백승호 선수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은 다릅니다. 그래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초반에는 좋지 못했죠. 그렇죠. 초반에는 네. 교체 출전도 하고 있었고 근육 부상으로 10월 달에 그냥 통째로 날렸거든요. 네. 그 11월에 돌아와서도 2경기는 교체 출전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발 출전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다가 새로운 감독인 마르쿠스 안판 감독이 올 시즌 초반에는 4-2-4-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 네. 최근 들어서 3-3-3-1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여기에 백승호를 왼쪽 윙어에 기용했거든요. 네.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야, 왼쪽에서 이렇게 또 터질 줄은 몰랐네. 네.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1, 2년 동안은 백승호 선수에 대한 인식은 중원 자원이다. 중원에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계속 인식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게 됐어요. 네, 이 3-3-3-1 포메이션에서 최전방은 해결사인 두루순인데 두루순이 지난 시즌에 2부 리가에서 16골 6개의 도움, 올 시즌에도 9골 3개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전방은 무조건 두루순이에요. 그렇지. 부동의 주전. 네, 그런데 백승호 선수하고 두루순하고 호흡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요즘 너무 좋아. 네. 진짜.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가 한 골 3개에 도움을 했는데 이 공격 포인트 4개 중에 3개가 두루순하고 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2개의 도움은 두루순이 골로 연결한 거고 그리고 백승호가 골을 넣을 때 도움한 것은 또 두루순이고 그래서 이 호흡이 기가 막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승호 선수가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뛰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이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도 있고 또 미드필더 라인까지 내려와서 공수 연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팀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나 높은 모습이거든요. 아마도 안판 감독은 이런 측면 때문에 3-3-3-1 포메이션을 가동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3-3-3-1 포메이션 하니까 뭐야 저거 그냥 이상한 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어. 왜 어떻게 보면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약스가 쓰던 전술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효율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죠. 거기다가 안판 감독은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프치히의 나게스만 감독 전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독일 쪽인 그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죠. 네,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2-2-2 포메이션에 이어서 이 투톱 밑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앙이라든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치히 경기 보면은 포르스베리가 중앙에서 뛰고 있고 다니 올모가 중앙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신 결국 측면 공격은 풀백들이 올라가서 네. 책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3-3-3-1 포메이션에서 3백은 그냥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풀백 역할하는 선수들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네. 이 선수들이 측면 공격을 이렇게 올라와서 주도할 때 결국은 백승호라든가 아니면 캠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네. 펼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백승호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그로이터 퓨르트전에서 도움 2개. 그러면서 팀이 4-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비르츠부르크 키커스전에서 도움 1개. 그러면서 팀이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디나모 드레스덴전에서 한 골 넣으면서 팀이 3-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 결과를 자세히 보면 3경기 모두 무실점이고요. 좋아. 네, 그리고 3경기에서 계속해서 골이 터졌어. 그것도 멀티골 이상이 터졌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안판 감독 입장에서는 야 백승호를 왼쪽에 둔 거 동한다. 되네. 히트다 히트. 요거 내 카드다.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잘 나가는 팀, 계속 이긴 팀은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아요. 베스트 11을 계속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백승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진수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안판 감독도 최근 3연승을 달리는 동안 3백에서 한 자리 정도만 계속 바꿨지 네.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이제는 그냥 부동의 주전, 선발. 일단 당분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백승호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이렇게 좋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가 들었고 네. 두 번째는 백승호가 이렇게 역동적인 선수였나?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2시즌 정도는 중원에서 계속 활약을 했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많이 부각되진 않았었죠. 네. 네.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이 팀의 중심이 맞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이 경기를 해설하는 내내 야 이거 재밌다. 백승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는 이 경기를 내가 왜 해설해야 되나 야,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얘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근데 있네. 저도 뭐 그렇게 많은 경기들을 봐오진 않았지만은 최근 몇 경기들을 좀 봤을 때는 인상적인 면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백승호 선수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그런 위치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흔히 얘기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고 하잖아요. 수비와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를 약간 교란시키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의 포지션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그리고 온더볼, 오프더볼도 다 좋은데 활동량도 굉장히 넓어서 왼쪽에서도 뛰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서 맞아요. 또 캠페아도 호흡을 맞추다가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네. 하거든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야. 왼발 크로스. 왜 이렇게 날카로워 왼발? 야 여기서
사실은 드루슨이 헤더를 정확하게 했다면 도움도 기록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근데 그 전에 이도움 할 때도 왼발 크로스가 정말 날카로웠고. 아 그리고 네. 크로스의 정확도도 저희가 칭찬해야 되겠지만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크로스 올라간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그게 수비가 맞기 직전에 그렇게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죠. 네, 그래서 올 시즌에 사실 홀슈타인킬의 이재성 선수 네. 이브리가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브리가 현재 1위가 홀슈타인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승호 선수의 다름슈타트도 눈여겨봐야 된다. 올라오고 생각이 있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름슈타트의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승격입니다. 2015-16 시즌 이브리가 2위 하면서 34년 만에 분데스리가에 올라왔는데 바로 그 시즌에 18위 하면서 강등당했죠. 그러면서 이브리가에서 2017-18 시즌부터 12, 5위를 기록했거든요. 특히 지난 시즌은 좀 아쉬웠던 게 5위를 기록했는데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3위인 이 하이덴하임하고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기대감이 높았는데 올 시즌 좀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분위기를 잡았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 타서 쭉 가면 돼. 맞아요. 이브리가 현재 10인데 1위 호슈타인키라고 승점 차가 10점. 좀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2위 함부르크하고 승점 차가 8점, 3위 그로이터 프루트하고 승점 차가 6점이에요. 아직은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네. 앞으로 전진한다면은 충분히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모르는 게 홀슈타인킬은 지난 시즌에도 중반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막판에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밀려났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우승을 다투던 팀이에요. 근데 막판에 조금 미끄러졌다고. 근데 플레이오프도 못 갔어. 근데 이 팀들이 올 시즌에도 잘 나가고 있는데 계속 잘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3위가 그로이터 프루트인데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2라운드에서 다름슈타트가 백승호 선수의 도움 2개를 앞세워서 4대0으로 제압한 팀이라고. 근데 홀슈타인킬한테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야. 이재성 선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맞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홀슈타인킬 올해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이재성 선수에 대한 일부 리그 클럽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은 기필코 승격해야 되기 때문에 주축 선수를 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백승호 선수가 다름슈타트에서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상이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백승호 선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3경기 정도 잘한 거라서 너무 설레발 이런 느낌이긴 한데 감이 좋은 게 3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 알찼어. 너무 확연하게 다른 엄청나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갑자기 다름슈타트의 확 핵심 선수로 떠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이 좋다. 올 시즌에 왠지 잘 풀릴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르쿠스 안팡 감독이 결국은 3-3-3-1 포메이션을 가동하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든 이 얘기는 뭐냐면 백승호 선수를 왼쪽 윙어로 쓰든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로 쓰든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3-3-3-1 포메이션에서 백승호 선수를 왼쪽 측면에 둔 것, 이것이 백승호 선수에게 자유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이라든가 성적이 좋은 상태가 되니까,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도움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2021년 들어서도 요 포메이션은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이제 백승호 선수가 올 시즌 골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 2골을 넣긴 했지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미드필더 또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받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윙어로 기용되면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골이 없으니까 좀 아쉬웠는데 2020년 마지막 경기에서 백승호 선수가 올 시즌 첫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렸다. 이런 측면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후반기 좀 기대돼요. 난 기대돼. 너무 좋았어.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재밌어. 이승우 선수가 지금 좀 고전하고 있고,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는 거의 톱 클래스로 올라섰지만은 이 젊은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또 마찬가지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백승호 선수가 또 이렇게 또 빵 터져주니까
또 살맛이 나네요. 네. 어. 에이, 내가 어떻게 해설하는지 알고. 에이. 잘했어. 아 응원해. 좋아. 좋아요.